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한때 암치료 식단의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열풍이 불었던 저탄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국내외에서 채식과 저탄고지 중에서 어떤 것이 암종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팩트 체크 자료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탄고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사에서 비율을 탄수화물을 5에서 10%, 단백질을 20에서 25%, 또 지방을 70에서 75%로 맞추어서 이 지방 함량을 높여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암이 포도당을 50배 이상 정상세포 대비 소비하며 성장한다는 내용에 기반해서 포도당을 차단해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주된 이론이었습니다. 보통 이 저탄고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는 하죠. 탄수화물을 줄이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데, 이때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섭취한 지방과 몸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얻는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kg 가까이 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내방지방을 제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저탄고지 식단 자체가 가설에서 이론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론이라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식단이 가장 매혹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암을 굶겨 죽인다라는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공격적인 적극적 치료 방법처럼 소개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저탄고지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도 있겠죠. 주 에너지를 케톤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해 무기력증,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양소들의 섭취가 적어져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이 면역이 하락하거나 또 신경이 예민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 섭취율이 높아져서 포화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작년 국립암센터에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포도당이 아닌 지방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포화지방산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성 질환을 유발해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몸속 지방량이 증가하면 활성산소가 같이 증가하면서 산화 스트레스 레벨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활성산소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 몸속 세포와 조직은 손상을 입게 되고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면서 면역력을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성 지방을 먹을 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과 알레르기에 취약해지고 자가 면역질환이나 만성 통증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도요,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인데, 이 라디오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안색이 어두워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사연을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지만 저탄고지는 암 환자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케톤 식이요법이 암에 좋다는 책을 보시고 잠시 시도하셨다가 과도하게 면역력이 하락하는 증상이 생겨서 좀 중단하신 적이 있다고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자란다는 이론은 와버그 박사가 1931년에 발표한 와버그 효과 이론인데요. 이 당시 실험 샘플이 포도당만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었고 이 이론이 100년 가까이 중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새롭게 발표된 킴 효과는 모든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지방산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암세포는 혈액에서 지방을 연소시켜 절대적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방산 섭취를 차단하고 탄수화물로 대체하자 암 발생이 4배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같이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케톤식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병을 할 때 붉은색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라는 내용과도 좀 상통하는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발표된 논문에서 저탄고지와 식물성 식단 중에 어떤 식단이 암 치료에 좋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또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탄고지보다는 식물성 식단이 암 치료 식단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국에서 저탄고지가 암을 굶겨 죽인다는 인식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서 어디 요양원이나 대체의학병원에서는 환우님들에게 권장하고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탄고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 몸을 치병하는 것이 이 면역을 하락시키지 않고 좀 롱런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